영미야,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 그러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엄마 설마 진짜가 아니죠? 농담이죠? 30년을 혼자 살았. 이제는 나도 내 행복을 찾고 싶어. 아버지는 어떻게요? 아버지 기억은?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야. 그저 남은 시간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야. 오후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최정숙은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의 얼굴에는 오늘따라 결의에 찬 빛이 서려 있었다. 영미야, 준호야. 정숙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큰딸 영미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으며 거실로 나왔다. 48세의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단아한 인상이었지만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왜 그러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영미가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막내 아들 준호도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왔다. 42세의 그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늘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오늘은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을 위해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어떻게 말을 꺼낼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수없이 상상해봤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엄마가 재혼하기로 했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준호는 잘못 들었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설마 진짜가 아니죠? 농담이죠?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정숙은 두 자녀의 충격받은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농담이 아니야. 엄마는 진심이야. 영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재혼이 뭐예요? 아버지는 어떡해요? 영미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아버지 기억은 안 나세요? 정숙의 가슴이 찔렸다. 남편 태연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45년을 함께 산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정숙에게는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다. 아버지를 잊는 게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연했다. 그저 남은 시간을 외롭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야. 준호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주변 사람들? 정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준호야, 엄마는 30년을 혼자 살았어. 너희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는 동안 엄마는 혼자였다고. 영미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요. 우리가 있잖아요. 왜 꼭 재혼을 해야 해요? 너희는 너희 인생이 있어. 그리고 엄마에게도 엄마만의 삶이 있다.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엄마도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도대체 누구예요? 어떤 남자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 종구 이야기를 꺼내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아이들의 반발이 이 정도인데 첫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더 충격받을지 뻔했다. 좋은 분이야. 나를 이해해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야. 이해해 주시고? 영미가 비꼬듯 말했다.
엄마, 그런 가머니설에 넘어가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노리는 나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미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엄마를 그렇게 바보로 보니?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왜 하세요? 영미가 울먹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지 겨우 5년이에요. 벌써 다른 남자 생각을 하시다니.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다. 정숙은 두 자녀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외롭게 보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생각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 엄마는 결정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이 반대해도 엄마 뜻은 변하지 않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엄마의 소중한 자식들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영미가 고개를 저었다. 변하죠. 다 변한다고요. 엄마,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 말에 정숙의 마음이 무너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기적이라니.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아닐까? 그래, 이기적일지도 모르지. 정숙이 천천히 일어났다.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영미의 흐느끼는 소리와 준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황혼 같았다. 아름답지만 짧고 소중하지만 외로운. 그날 밤 최정숙의 황혼은 새로운 폭풍을 불러왔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사랑을 지켜낼 결심을 굳혔다. 3년 전 경상북도 안동 산골 마을. 최정숙은 남편 태연의 손을 잡고 버스에서 내렸다. 서울의 매연 냄새 대신 맑은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71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여보, 정말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정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태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괜찮아. 우리 젊을 때 꿈꿨던 전원생활, 이제 해보자고. 두 사람은 잡지에서 본 것처럼 손을 맞잡고 마을 입구를 걸었다. TV 속 귀촌 부부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숙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정숙이 집 뒷뜰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진에서는 예쁘게 보였던 텃밭은 온통 잡초투성이었고 집안 곳곳에는 곰팡이 냄새가 스며 있었다. 태연이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다. 조금씩 갖고 나가면 되지 뭐. 첫날부터 두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정숙은 집안을 청소하고 곰팡이를 제거했다. 태연은 잡초를 뽑고 밭을 일궜다. 도시에서 40년간 사무직으로 일해온 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할매, 거기 감자는 그렇게 심으면 안 돼. 옆집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말했다. 태연이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몰라. 도시 사람들은 참. 할머니가 혀를 차며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냉담했다.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버틸까 하는 시선이었다. 정숙은 마을 부녀회에 가입하려 했지만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거절당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정숙이 저녁 식탁에서 중얼거렸다. 태연이 굳은 살이 박인 손을 보며 말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어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예상치 못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갔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지붕에서 비가 새고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 도시에서는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산골에서는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이 되었다. 이달에 또 100만 원이 나갔네. 태연이 가계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숙도 마음이 무거웠다. 연금으로는 이런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더군다나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 들었다. 겨울이 왔을 때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다. 도시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추위였다. 보일러를 틀어도 집안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여보, 나 너무 춥다. 정숙이 이불을 뒤집었으며 떨었다. 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보일러실로 갔다. 하지만 아무리 만져봐도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마을의 보일러 수리업자를 불렀다. 이거 완전히 교체해야겠네요. 오래된 건물이라 배관도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수리공이 고개를 저었다. 얼마나 들까요? 최소 500만 원은 잡아야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보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실패한 건 아닐까?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조금 더 버텨보자. 하지만 태연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평생 앉아서만 일하던 그에게 밭일과 집수리는 너무 힘겨웠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며 자주 신음했다. 병원에 가보자.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다.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태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라고 진단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날부터 정숙이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다. 밭일도 집수리도 장보기도. 71세의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정숙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역시 도시 사람들은 못 버틴다는 시선만 받았다. 태연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은 그의 가을이었다. 어느 날 아침 깨우려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여보, 여보. 정숙이 흔들었지만 태연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자녀들과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정숙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자신들은 이 마을에서 진정한 이웃이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세요. 영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있어 보겠다. 자녀들이 떠난 후 정숙은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에는 바람소리만 울렸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행복한 전원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울었다. 잡지 속 미소 짓는 귀촌 부부의 모습은 이제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현실은 잡초와 빛, 끝없는 노동뿐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숙에게 남은 것은 고립감과 외로움이었다. 도시로 돌아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았고 마을에 남아있자니 매일이 고독했다. 그 빈자리에 외로움이 깊게, 아주 깊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정숙은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을까? 혹시 다시 한번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숙은 여전히 산골 마을에 혼자 살고 있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작은 텃밭을 돌보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든다. 그게 전부였다. 오늘도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 정숙은 장을 보러 마을 장터로 향했다. 5일마다 서는 작은 장터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외출이었다. 할머니, 무 한 단에 얼마예요? 정숙이 채소 가게 앞에서 물었다. 3,000원이요. 상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정숙이 지갑을 뒤적이며 돈을 꺼내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이 아니야? 정숙의 손이 멈췄다. 그 목소리는 분명. 천천히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7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흰머리에 구부정한 어깨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정숙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종구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맞다. 정숙이 맞네. 이종구가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만나다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55년 만의 재회였다. 정숙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마치 18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다. 여기서 뭐해?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장 보러 나왔어.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사야 할 게 많아서. 종구가 손에 든 장바구니를 들어보였다. 혼자 산다고? 정숙이 놀라며 물었다. 종구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다.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왔지. 정숙도 남편을 잃은 아픔을 알기에 종구의 마음이 이해됐다. 나도 남편이 6개월 전에. 그랬구나. 종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힘들었겠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이었다.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할까? 종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정숙은 망설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차를 마신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래, 잠깐만. 두 사람은 장터 한편에 있는 작은 다방으로 들어갔다. 추억다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낡은 가게였다. 정숙과 종구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커피 2잔 주세요. 종구가 주문했다. 다방 아주머니가 커피를 가져오자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얼굴이었지만 그 속에서 젊은 시절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다. 종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본 게 고등학교 졸업식 때였나? 그렇지. 그때 너 서울로 대학 간다고 했을 때.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를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다. 18세의 정숙과 종구는 서로 좋아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종구가 서울로 떠나던 날 정숙은 역까지 배웅을 갔지만 끝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때 많이 아쉬웠어. 종구가 솔직하게 말했다. 너한테 못한 말이 있었는데.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때 종구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을까? 무슨 말? 종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좋아한다고. 그 말. 정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 응. 그런데 겁이 났어.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대학 가면서 만날 수도 없을 텐데 괜히 마음만 아프게 할까봐. 바보야. 정숙이 작게 웃었다. 나도 그랬는데. 너도? 종구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매일 너만 생각했어. 그런데 못 말하겠더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다. 55년 전의 풋풋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 후에 어떻게 살았어?
정숙이 물었다. 종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다녔지.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평범하게 살았어. 너는? 나도 비슷해.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지. 행복했어? 정숙이 잠시 생각했다. 행복했을까?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고 단언할 수도 없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왔을 뿐이었다. 글쎄,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았어. 너는? 나도 그랬지. 그런데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갑자기 허무하더라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는지 모르겠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을 잃은 후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다. 지금은 뭐하고 지내? 별거 없어. 하루하루 그냥 지내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고. 그게 다야. 종구의 말에 정숙이 깊이 공감했다. 자신의 일상과 너무나 똑같았다. 외롭지? 많이. 종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도 그렇지? 응. 정말 많이.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이었다. 가끔 생각해. 만약에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종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종구가 정숙을 바라보며 물었다. 정숙의 가슴이 뛰었다. 이 나이에 무슨 말을 하는 거지?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다.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최정숙이라는 여자로. 모르겠어. 정숙이 작게 대답했다. 종구가 정숙의 손을 살짝 덮었다.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74세의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은 18세와 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영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뭐 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 잠깐 장 보러 나왔어. 혼자 조심하세요. 곧 가볼게요. 전화를 끊은 정숙이 종구를 바라봤다.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일어나야겠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나도 가봐야지. 종구도 일어났다. 다방 밖에서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다. 또 만날 수 있을까? 종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이 망설였다. 이런 만남이 옳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했던 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 종구가 환하게 웃었다. 고마워. 전화번호 줄까? 정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종구의 번호를 저장하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계속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종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날 밤 정숙은 잠들기 전까지 종구 생각을 했다. 5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 만남은 정숙의 삶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만남이 가족에게 어떤 갈등을 가져올지 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종구와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그동안 두 번 더 종구를 만났다. 처음에는 장터에서 우연히, 두 번째는 종구가 먼저 연락해서 마을 뒷산을 함께 산책했다. 세 번의 만남이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크게 변했다.
오랜만에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는 남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것이 정숙에게는 기적 같았다. 매일 반복되던 무료한 일상에 작은 설렘이 생겼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기에는 마음이 무거웠다. 결국 정숙은 서울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미야, 이번 주말에 준호랑 같이 내려올 수 있니? 갑자기요? 무슨 일이세요? 영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 말이 있어서. 건강에 문제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해서. 영미는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알겠어요. 준호한테도 말해볼게요. 주말이 되어 두 남매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엄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준호가 말했다.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숙이 깜짝 놀랐다. 역시 자식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는 모양이었다. 그런가? 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영미도 동의했다. 정숙은 이제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너희들을 불렀어. 두 남매가 젓가락을 놓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최근에 옛날 친구를 만났어. 친구요? 영미가 물었다. 응. 학창 시절 친구인데 남자친구였어.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준호가 먼저 반응했다. 남자친구요? 엄마, 그게 무슨...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이야. 이종구라고. 정숙이 천천히 설명했다. 우연히 장터에서 만났는데 그분도 혼자 사시더라고. 영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설마. 응. 요즘 가끔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숙이 두 자녀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야기였다. 그분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사시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통하더라고. 마음이 통한다고요?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숙이 깊게 숨을 쉬었다. 엄마도 이제 혼자가 외로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엄마, 아버지 기억은 안 나세요? 기억나지. 아버지는 소중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아버지도 엄마가 평생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건 엄마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영미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영미야.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 잃고 외롭다고 아무 남자나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말에 정숙의 가슴이 찔렸다. 아무 남자가 아니야. 엄마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지금도 뭐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설마 사랑한다고 하실 건 아니죠? 정숙이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랬다. 종구를 만날 때마다 18세 소녀처럼 설레었고 그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그럴지도 모르지. 엄마. 영미가 소리쳤다. 정말 미치신 거예요? 나이가 74세예요. 74세.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정숙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엄마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외로움도 느끼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준호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고요. 우리 체면은 어떡해요? 체면? 정숙이 되물었다. 준호야, 엄마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니? 행복이요?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냥 외로워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일이라고요. 정숙의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의 감정을 착각이라고 치부하는 딸의 말이 너무 아팠다. 착각이 아니야.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뭘 느끼는지는 엄마가 가장 잘 알아.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준호가 절망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하면 우리 자식들 얼굴은 어디에 내밀어요? 그런 짓? 정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그런 짓이야? 영미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이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면목이 서요?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야. 정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45년을 같이 살면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셨을 테니까. 외로우셨다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랑 그렇게 사이좋게 사시면서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들은 몰라.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통하는 건 아니야. 특히 엄마는 늘 혼자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마를 진짜로 이해해주지는 못했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으셨어. 영미와 준호는 어머니의 고백에 당황했다. 부모님이 금슬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에게는 그런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영미가 애원하듯 말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왜 꼭 남자가 있어야 해요? 너희는 너희 생활이 있어. 정숙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외로움까지 너희가 채워줄 수는 없어. 준호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엄마, 일단 그 사람과 만나는 걸 중단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싫어. 엄마 마음은 정해졌어.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반대해도 계속 만날 거야. 영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이기적이세요. 우리 기분은 생각도 안 하시고. 이기적?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이기적이라고 해?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해 사셨다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제는 엄마도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그날 밤 집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영미와 준호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두 남매는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갔다. 정숙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자녀들의 반대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겪어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도 중요했다. 휴대폰에 종구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오늘 어때? 마음이 좀 나아졌어? 정숙이 답장을 보냈다. 아직 힘들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확실히 깨달았다. 가족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이번에는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숙은 혼자 집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영미와 준호의 상처받은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일까? 가족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일일까? 종구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왔지만
정숙은 답장하기가 망설여졌다. 자녀들의 반대가 이토록 격렬할 줄은 몰랐다. 오늘도 그런 우울한 하루를 보내던 중 정숙은 서랍장 정리를 하기로 했다. 자꾸 집에만 있으니 잡념만 늘어가는 것 같았다. 침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가며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했다. 남편의 유품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 각종 서류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정숙의 손이 멈췄다. 오래된 봉투 하나가 구석에 끼워져 있었다. 낡고 누렇게 변한 봉투에는 정숙이에게라고 어머니의 친필로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정숙이 봉투를 꺼내며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이런 편지가 있었다니. 정숙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의 흘려 쓴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수가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에나 발견할지도 모르고.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이야. 평생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5남매 중에서 내가 가장 외로워 보였어. 언니는 활발하고 동생들은 응석을 잘 부렸는데 너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가 많았지. 엄마가 바빠서 너한테 충분히 관심을 주지 못했나 봐. 특히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 어떤 남자아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고 그랬지. 엄마는 다 알고 있었어. 너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런데 못 본 척했어.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딸과 나눌 줄 몰랐거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너와 더 많이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너의 마음을 더 많이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가 자신의 첫사랑을 알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때의 외로움까지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결혼한 후에도 가끔 보면 내가 많이 외로워 보였어. 남편분은 좋은 사람이지만 너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것 같지는 않더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그럴 때마다 엄마가 뭔가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구나. 그냥 결혼하면 다 그런 거야라고 생각했어. 엄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지만 정수가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아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 혼자라면, 그리고 외롭다면 엄마는 내가 다시 사랑을 찾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숙이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알고 계셨다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 정숙이는 너무 착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 눈치만 봤어. 자기 마음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더 걱정했지. 그런 내가 안쓰러웠어. 하지만 이제는 달랐으면 좋겠어. 내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자식들이 반대해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엄마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수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도 있어. 그걸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허락한다. 아니, 엄마가 원한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엄마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편지를 다 읽은 정숙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이 어머니의 편지에 모두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자신의 외로움도,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도, 결혼 후의 공허함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도. 정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지금의 자신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아니, 용기를 주고 있었다. 엄마.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영미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안녕하세요. 응, 영미야. 그 일 좀 더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엄마 마음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서요. 정숙이 놀랐다. 지난주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던 영미가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다니. 그래. 좋다. 내일 준호랑 같이 갈게요. 이번엔 좀 더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전화를 끊은 정숙은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가 허락한다. 아니, 엄마가 원한다. 정숙은 종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시간 있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곧 답장이 왔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응. 좋은 일이야. 내일 자세히 이야기할게. 정숙은 어머니의 편지를 소중히 접어서 지갑에 넣었다. 이 편지는 딸을 설득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았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말씀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평생 외로웠던 딸의 마음을 어머니가 드디어 어루만져 주셨다. 내일 자녀들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정숙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가 그 선택을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어머니의 편지는 정숙에게 평생 느끼지 못했던 사랑받는 딸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딸인 영미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다. 다음 날 오후 영미와 준호가 다시 어머니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지난주와 달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정숙은 어머니의 편지를 지갑에 넣고 두 자녀를 맞았다. 앉아라. 정숙이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영미와 준호는 서로 눈을 마주친 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영미의 얼굴에는 지난주보다 훨씬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엄마,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었고.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정숙이 조용히 딸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영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다. 저도 남편이랑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요즘 정말 힘들어요. 무슨 말이야? 정숙이 놀라며 물었다. 영미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남편이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매일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도 텔레비전만 봐요. 저랑 대화하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안 돼요. 준호가 누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다 컸고 저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 같아요. 영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사도우미로 보는 것 같아요. 정숙의 가슴이 뭉클했다. 딸도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니. 며칠 전에 친구들이랑 만났는데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영미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결혼 20년 넘으면 다들 그렇게 사나 봐요.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사는 거. 영미야.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엄마는 아버지랑 45년을 그렇게 사셨구나. 저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을 거구나.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실 저도 가끔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떨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미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물론 실행에 옮긴 적은 없지만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를 진짜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준호가 놀라며 누나를 바라봤다. 누나, 준호 너도 알 거야. 결혼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동거인이 되는 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신 거잖아요. 영미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막을 권리가 있나 싶어요. 정숙이 지갑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이거 읽어봐. 뭐예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남기신 편지야. 어제 우연히 찾았어. 영미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이었는데 읽어갈수록 얼굴이 변했다. 외할머니가 이런 편지를. 영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도 편지를 함께 읽었다. 두 남매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엄마. 영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외로우셨구나. 그래. 평생 그랬어. 정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엄마를 이해해주지는 못했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으셨어. 영미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미안해요, 엄마.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희만 생각했어요. 정숙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다. 근데 엄마 영미가 어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세요? 정숙이 잠시 생각했다. 사랑이라는 말을 확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 오랜만에 내가 한 사람의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이야. 그리고 정숙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행복해. 행복하세요? 영미가 물었다.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영미와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다. 표정이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있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이 미소를 지었다. 좋은 분이야. 엄마를 이해해 주시고 같이 있으면 편하네. 나이는 75세. 엄마보다 1살 많아.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정숙이 잠시 망설였다. 아직 얘기 안 했대. 우리도 조심스럽거든. 영미가 한숨을 쉬었다. 결국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는군요. 그래서 더 이해가 돼. 정숙이 말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변하지 않나 봐. 준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어색해요. 엄마가 다른 남자분과. 그런 게 당연하지. 정숙이 아들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도 처음에는 이상했어.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어요? 할머니 편지를 읽고 확신이 섰어. 그리고 정숙이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내기보다는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영미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정말? 정숙이 놀라며 물었다. 네. 처음에는 아버지 생각 때문에 화가 났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하실 것 같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록 어색하긴 하지만 엄마가 좋아하시면 지지할게요. 정숙이 두 자녀를 번갈아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영미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뭔데? 그분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숙이 망설였다. 너희들이 반대하면 어떡해? 안 할게요. 대신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준호가 덧붙였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는 마세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었다. 영미와 준호는 어머니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엄마, 영미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까 해요. 무슨 말이야?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해 볼 거예요. 저희 관계에 대해서. 정숙이 딸을 격려하듯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날 밤 정숙은 종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 아이들이 우리 만나는 걸 반대하지 않기로 했어. 정말? 어떻게? 할머니가 도와주셨어.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벽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스며들고 있었다. 자녀들의 지지를 받은 후 한 달이 지났다. 정숙과 종구는 이제 공공연하게 만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알게 되었지만 예상만큼 시선이 차갑지는 않았다. 할머니들도 다 혼자 사시는데 함께 지내시면 서로 도움이 되겠어요. 마을 이장의 부인이 정숙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혼자 살기 쉽지 않잖아요. 다른 마을 주민도 동조했다. 의외로 마을의 반응은 호의적이었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지내는 상황이었고 나이도 많아서 오히려 현실적인 동반자 관계로 받아들여졌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종구가 정숙의 자녀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긴장되지? 정숙이 종구에게 물었다. 많이. 종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무래도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는 기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엄마의 친구로 생각해. 종구가 웃었다. 친구라기에는 우리 사이가 좀 특별하지 않나? 정숙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74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모습이 종구에게는 사랑스러웠다. 오후 3시 영미와 준호가 정숙의 집에 도착했다. 종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종구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영미와 준호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어머니를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영미가 물었다. 종구가 정숙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장터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55년 만에. 55년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종구가 설명했다. 그때는 서로 마음이 있었는데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영미와 준호는 어머니와 종구의 순수한 과거사에 조금 놀랐다. 그럼 첫사랑이신 거네요? 영미가 물었다. 그렇죠. 종구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두 남매는 종구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영미가 진심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숙이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종구가 진지하게 답했다. 그날 저녁 종구가 돌아간 후 영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좋은 분 같아요, 엄마. 그래. 네. 엄마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요. 준호도 동의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말씀하실 때 엄마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정숙이 기뻐했다. 자녀들이 종구를 인정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종구가 정숙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정숙아, 나랑 결혼해 줄래?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을 산책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정숙이 깜짝 놀랐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 종구가 정숙의 손을 잡았다.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정숙의 마음이 뛰었다. 결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결혼이라니.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정숙이 종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생각해 볼게. 물론이야.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다. 결혼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과연 이 나이에 결혼이 맞는 걸까? 하지만 종구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울었다. 이틀 후 정숙은 종구에게 답을 주었다. 좋아. 결혼하자. 종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말자. 간단하게. 종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정숙과 종구는 신혼여행 대신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 날 작은 예식장에는 양가의 자녀들과 몇몇 친척들만 참석했다. 정숙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종구는 회색 양복을 입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신부 입장하세요. 정숙이 영미의 부축을 받으며 입장했다. 종구가 제단 앞에서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례사는 간단했다. 두 분은 인생의 동반자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반지 교환도 소박했다. 비싼 다이아몬드가 아닌 심플한 금반지였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종구가 정숙의 손에 살짝 입을 맞췄다. 뽀뽀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작은 키스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가 깊었다. 축하드립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영미와 준호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작은 꽃다발을 받은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74세에 다시 신부가 되다니 꿈만 같았다. 식사 자리에서 종구가 말했다. 정숙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응.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집이야. 종구는 자신의 집을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어때? 종구가 정숙에게 물었다. 정숙이 집안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아. 우리 집이네. 그날 저녁 정숙은 새로운 집의 침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후회 안 해? 종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행복해. 정숙이 종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나도.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서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55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게 되다니. 종구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운명인가 봐.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험을 동반한다. 두 사람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황혼에 접어든 두 사람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희망에 가득 차 있었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다. 정숙과 종구는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함께 아침을 먹고 마을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소소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었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 뒷산에 올라가 볼까? 종구가 아침 식사를 마치며 제안했다. 좋아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종구가 여보라고 부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설렜다. 두 사람은 천천히 뒷산으로 향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길이 아름다웠다. 종구가 정숙의 손을 잡아주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조심해. 여기 돌이 미끄러워. 고마워요. 중간 지점의 쉼터에 도착했을 때 종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여보, 왜 그래요? 정숙이 깜짝 놀라며 종구를 부축했다. 가슴이 아파. 종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19에 신고해야 해. 휴대폰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눌러지지 않았다. 간신히 119에 신고를 했지만 산 중턱까지 구급차가 올라올 수는 없었다. 여보, 괜찮아요? 저 때문에 무리하신 거예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다. 종구가 힘겹게 웃으려고 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종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됐다. 숨쉬기도 힘들어하고 있었다. 안 돼요. 일어서세요. 정숙이 종구를 일으키려 했지만 75세의 노인을 혼자 부축하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다행히 다른 등산객이 지나가다가 상황을 보고 도와주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종구를 산 아래로 옮겼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종구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정숙은 구급차 안에서 종구의 손을 붙잡고 계속 말을 걸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 혼자 두고 가면 안 돼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종구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다. 정숙은 응급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온통 종구 생각뿐이었다. 보호자세요? 의사가 나왔다. 네, 그래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응급처치는 했는데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심근경색이요? 네. 나이도 많으시고 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서 지켜봐야겠어요. 정숙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다. 영미와 준호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혼자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 제발 괜찮아야 해.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다음 날 아침 종구가 의식을 회복했다. 정숙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을 때 종구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다. 정숙아. 종구가 힘없는 목소리로 불렀다. 여보. 정숙이 종구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깨어나셨네요. 걱정했지? 당연하죠.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종구가 정숙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지기만 하면 돼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무리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도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종구는 퇴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했다. 여보, 제가 모든 일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이 종구를 돌보며 말했다. 하지만 종구는 자꾸만 미안해했다.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부부가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종구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 정숙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했다. 정수가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종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프면 너만 고생이잖아. 정숙이 종구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전 행복해요. 아프든 건강하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이에요. 여보가 옆에 있어서 전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종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이 더 지나자 종구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벼운 운동을 하고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컨디션이 좋아졌다. 여보, 오늘은 어때요? 마을 한 바퀴 돌아볼까요? 정숙이 제안했다. 그래.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마을을 걸었다. 예전보다는 느렸지만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소중했다. 정수가, 네. 그래도 너와 살아서 행복했어. 종구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었어. 55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숙의 가슴이 뭉클했다. 저도 행복해요. 정말. 그날 저녁 정숙은 카메라를 향해 혼자 말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았다. 여러분. 정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 너머 보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 말을 이어갔다. 저는 74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나이도 많고 주변 시선도 걱정됐고 자식들 반대도 있었거든요. 정숙이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종구가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말 행복해요.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혹시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정숙이 종구의 입원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도 생기고 여러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견뎌낼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정숙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황혼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정숙은 카메라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종구가 돌아와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숙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위기는 지나갔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법이니까. 황혼의 사랑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행복을 찾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다는 것.